올 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욘세. 안녕하세요. 저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방촌에서 글쓰는 해방촌 비욘세입니다. 비욘입니다. 저는 지금 저희 집에서 제 옆에 있는 귀염둥이 정원이와 함께 같이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원이가 옆에서 하품을 뻑뻑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부터 좀 지루하다는 듯이 하품을 빵빵 하고 있는데, 오늘은 게스트 없이 근황 얘기도 하고 청취자분들 근황 중에 소개 못 드렸던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해볼 텐데, 나름대로 재밌게 해볼 테니까 우리 정원이 그만 좀 하품을 뻑뻑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이제 일본에서 온이 아니라 일본 친구, 그리고 일본인이자 한국인인 제 친구 유리랑 같이 이야기 나눴고, 그전에는 오랜만에 뉴욕에서 돌아온 람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가지고 제 입장에서는 되게 반가운 손님들이었고 청취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 좀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고, 유리가 되게 귀여워가지고 유리 너무 귀여웠다 이런 후기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팟빵 후기, 그리고 댓글, 오디오 클립,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이런 데 한 번씩 댓글을 확인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좋은 소식 많이 들려주셔서 트위터도 그렇고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저도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잘 읽었어요. 특히 비욘세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들이 좀 한 번씩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청취자분들한테 좀 친구를 소개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나오는 친구한테도 비욘세를 좀 소개하는 셈이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소개팅을 시켜주는 마음으로 한 번씩 새로운 게스트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오랜만에 또 유리가 나와서 이런저런 얘기 해줘가지고 저도 되게 반가웠고 좋아해 주셔서 되게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 팟캐스트에 공개 방송을 한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갔다 왔던 얘기를 한번 그냥 이렇게 순회 공연처럼 쫙 돌고 왔었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 방송이 일단 있었고, 그리고 특히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 방송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시작한 게 비욘세보다도 빨랐는데, 공개 방송을 또 코로나랑 여러 가지 어영부영 하다 보니 처음 해보시는 거여서 그만큼 엄청 따뜻한 분위기였어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는 두 분이서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욘세도 공개 방송을 이미 캥 작가님이랑 짐송님이랑 다 같이 했었고 그랬는데, 아무래도 둘이서 같이 만든 거를 이제 두 분이서 짜잔짠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아무래도 내가 느끼는 감정을 또 비슷하게 느껴주는 사람이 하나가 더 있다는 거는 좀 굉장히 부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비욘세 공개 방송 때 축하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아무래도 친구들 입장에서는 너 되게 고생했다, 장하다, 잘했다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주인공이 돼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동시에 근데 내가 느끼는 이 어떤 감정, 이걸 같이 느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그것도 그거대로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싶었는데, 그날 두 분 보니까 쌍둥이 같이 똑같이 이런 민소매 원피스 샤랄라 한 거 입고 오셔가지고 굉장히 재미있게, 저도 재밌게 잘 봤고, 특히 좀 인상 깊었던 거는 거기가 음료 반입이 되는 데고 술 반입이 되는 공간이었어서 맥주를 이제 막 쌓아놓고 들어가시는 분들 중에서 무알콜을 원하시는 분들은 무알콜을 드시고, 맥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맥주를 드시고 그랬어서 저도 한 개 캔 까면서 먹었는데, 제가 항상 꿈꾸는 일이거든요. 청취자분들이랑 다 같이 술 파티를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가지고, 이번 공개 방송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공연장이라서 음료 반입이 따로 안 되지만,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좀 있으면 또 배구가 개막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경기 같은 거 있을 때 대관을 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될까요? 배구를 보면서 맥주를 먹는 배맥, 이런 거를 비욘세 배 배맥 이런 거 너무 재미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서도 또 스텝으로 같이 일을 했던 게 저희가 저랑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그리고 영혼의 노숙자 이 셋은 이미 서로의 공개 방송 때 한 번씩 일을 해준 적이 있어서 서로서로 대충 사정 알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일당을 주고받지 말고 다음에 행사가 있을 때 꼭 일을 해주는 것으로 하자라고 했는데 이미 수라님이 저희 공개 방송에 먼저 와서 일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가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거기서도 또 겹치는 청취자분들이 워낙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반가운 마음으로 좀 만났고 가기 전에 그걸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4주년 기념 공개 방송이어서 4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저랑 정원이랑 같이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보냈는데 요점은 뭐 항상 똑같은 거죠. 다들 너무 고생하셨다, 고생하셨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힘든 날도 오고 여러 가지 좀 번아웃도 오고 하겠지만 방학하지 마시라. 그래서 여러 계절을 얘기하면서 날도 이제 좀 있으면은 점점 더 더워지는데 방학하지 마시고 추운 날이 오더라도 방학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만 방반련으로서 방학반대 연합으로서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영혼의 노숙자 공개 방송을 갔는데 이번에 6주년이어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다들 기념일이 비슷하네요. 4주년, 6주년이어서 되게 비슷하고 비욘세만 기념일이 겨울인가 봐요. 그래서 기념하는 자리여서 이제 갔는데 그때 이랑님 그리고 오지은님, 최지은 기자님, 이다혜 기자님 이렇게 해서 갔어가지고 제가 대관이랑 이런 거 할 때부터 워낙에 늘 얘기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대관도 되게 애매하게 큰일이 있는 건 아닌데 일정이 뭐가 갑자기 안 맞아서 안 되고 뭔가 우연찮은 일들인데 자꾸 신경 쓰이는 일이 많네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결국은 다 이겨내야지 정신으로 이겨내고 공방을 한 걸 보니까 너무 또 보기 좋았고 그 영혼의 노숙자 공개방송 음악 감독님을 비욘세의 오프닝 음악 만들어주신 다미안 님이 해주셨어요. 다미안 님이 장비까지 다 들고 가가지고 또 잘 챙겨서 해주셔가지고 방금 바스락거리는 소리는 저희 정원이가 뒤척뒤척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이불 패드 있잖아요. 이불 패드를 바꿨거든요. 진드기나 막 이런 알러지 없는 반려동물이랑 같이 쓸 수 있고 그리고 애기들이랑 이제 같이 자잖아요. 정원이는 특히 낮잠 잘 때 같이 자고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아침잠을 같이 자는데 그때 털이 안 박히는 침구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샀는데 저는 지금까지는 되게 만족하고 있고 잘 쓰고 있는데 유일한 뭐 단점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조금 이렇게 움직일 때 소리가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저는 어차피 뭐 이거에 깰 것도 아니고 하긴 한데 처음으로 이게 녹음할 때는 소리가 들어가는구나. 어쨌든 김정원 씨가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여러분 다 같이 들으셨다라는 이야기였고요.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다미안님이 장비랑 이런 것까지 다 들고 오셔가지고 같이 좀 고생해 주셨고 스페인 책방 에바님도 또 같이 오시고 했어서 저는 좀 약간 뿌듯한 어쨌든 내가 잘 소개해드렸다 이런 마음에 굉장히 좀 뿌듯했고 그날 얘기 자체가 좀 따뜻한 얘기가 많이 나왔어서 이게 또 그런 게 있거든요. 저도 지금 공개방송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름 벌려놨고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공개방송을 보러 갔는데 그때 보면서 느꼈던 거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앞에 있는 일을 하나하나 하면 되는 건데 할 일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되게 많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하던 차에 갔는데 맞아. 공개방송은 이런 거지. 이렇게 다 같이 좀 으쌰으쌰하고 서로 얼마나 좀 애정이 많고 이런 건지를 좀 보여주고 서로 나누는 자리고 그런 거였지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아마 제일 재밌게 보고 재밌게도 보다가 또 중간에 저 혼자 뒤에서 울다가 막 이러면서 힘든 시기인가 봐요. 제가요. 그러면서 좀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즐거웠고 좀 긍정적인 기운을 많이 받아왔기 때문에 비욘세 공개방송도 열심히 준비를 해야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욘세 공개방송은 제가 그저께인가? 지난 주말인가? 포스터 사진 촬영을 완료했고요. 그 포스터 사진이라는 게 뭐 대단한 건 아닌데 그래도 같이 사진을 찍어가지고 좀 컨셉추얼하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림이 있어서 그거는 사진을 찍었고
저번에는 제가 무슨 막 별의별 뭐 큐카드 디자인 하는 거부터 시작해서 포스터 디자인도 제가 했고 막 엑스배너 만드는 거 이런 걸 저 혼자 너무 고생을 하면서 했었는데 지금도 하려면 할 수 있거든요. 하려면은 다 할 수 있는 일들인데 그때 느꼈던 게 이런 내가 했을 때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은 후딱후딱 할 수 있는 전문가분한테 빨리 넘겨드리고 나는 이 내용적인 거를 조금 더 신경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게 저한테 너무 심적인 부담이 되게 컸어가지고 이번에는 아예 그 디자이너분한테 비욘세 공개방송 전체 디자인 관련된 거를 지금 다 일임한 상태고요. 그래서 뭐 이런 컨셉으로 하고 싶다, 뭐 레퍼런스랑 문서랑 만들어서 작업 일회서를 드리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넘기는 게 있더라도 사실 결국 디렉션은 제가 생각을 해야 되고 결국은 다 확인하는 작업들이 있지만 너무 이렇게 한 땀 한 땀 하는 거는 하지 말아야겠다. 내용에 집중할 수 있고 청취자분들이랑 어떤 시간을 보내고 싶은지에 더 집중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차근차근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있고 그 준비의 일환으로 내일 또 대전에 갈 예정이에요. 답사도 한번 갔다 왔고 또 다른 좀 신경 쓰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이제 내일 또 다시 당일치기로 다시 다녀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너무 기대를 하시려나 싶긴 하지만 맨날 하고 있는 소소한 이야기들 나눌 거고요. 근데 그래도 제가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소소한 것들 준비하러 또 대전에 갈 예정이어서 간 김에 또 칼국수 때리고 성심당 소금 크라상을 또 때리고 그러고 갔다 올 생각입니다. 제가 저번에 갔다 왔을 때 DP 차에 제가 제일 자주 쓰는 카드 지갑을 놓고 왔어요. 대전에.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갔잖아요. 갑작스럽게. 근데 그때 주로 쓰는 카드가 다 없는 거예요. 라운지 들어갈 수 있는 카드랑 이런 실물 카드들이 다 있는 지갑이 있는데 매일매일 들고 다니는 지갑을 대전에 놓고 왔는데 그걸 또 알지도 못하고 멍 때리고 있다가 DPC가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내 차에서 지금 카드 지갑이 나왔다. 이거 어떡하냐. 그걸 알아가지고 그거를 출국 전날 또 알게 돼서 어떡하냐 큰일 났다 했다가 한국인은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일단 환전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뱅킹으로 해가지고 인천공항에서 수령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을 했고 대충 알아보니까 라운지 이용 가능한 카드는 삼성페이로도 실물 카드가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가능한 라운지고 가능한 카드였어가지고 그거는 그렇게 해서 대체를 하기로 했고 혹시 몰라가지고 이제 그냥 비상용 카드 하나는 또 챙겨놨고 알고 보니까 일본에서 우리나라 네이버페이랑 카카오페이 연동해가지고 또 페이 서비스를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따로 수수료 없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잘 갔다 왔는데 제가 이번에 가게 된 게 프랑스에서 이제 친구가 애들이랑 와가지고 가게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같은 특소를 묵으면서 여러 가지 좀 쌓아놨던 얘기할 것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동참회하듯이 이제 친구랑 같이 있었는데 친구가 프론트에 얘기를 해서 언제 이 친구가 체크인 할 건데 내 지인이니까 같은 층으로 배정을 해달라 해가지고 그 친구 숙소 바로 앞에가 이제 제 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더더욱 숙소 앞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고 편의점에서 맨날 맥주 사가지고 먹고 친구들 올 때도 어디에서 만날까 이랬는데 그냥 호텔 앞으로 와라. 그래서 호텔 앞에 있는 체인점 이자카야에서 술을 먹고 이런 식으로 지내다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나니까 진짜 너무 좋았고 특히 프랑스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에는 친구의 친정이 일본이거든요. 어머니가 일본에 계셔가지고 근데 애들 둘을 데리고 이제 혼자 왔다가 온 김에 잠깐 도쿄에 오겠다 만나자 해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라서 사실 친구를 만나고 싶은 것도 있지만 그 친구는 애기들 있잖아요. 그 애기들을 거의 갓난아기 때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코로나 전에는 그래도 되게 자주 봤어요. 제가 코로나 전에는 유럽에서 촬영하는 일도 많았고 그렇다 보니까 한 번씩 뭐 촬영이 잡히거나 하면은 앞뒤로 이틀 정도 붙여가지고 늘 그 친구네 집에서 애기 보다가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애기들 자주 봤는데 근데 또 좀 못 보고 이랬다 보니까 이때가 아니면 언제 얘네들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겸사겸사 갔는데 다들 저를 기억하고 있는 것도 늘 너무 신기하고 한 2, 3년에 한 번 이렇게 만나는데
거의 만난 시점이 막 1살, 3살, 뭐 6살, 10살 막 이런 텀으로 계속 만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둘 다 애들이 둘인데 항상 만나면 막 달려오고 그동안 잘 지냈어? 막 물어보고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고 저도 그 얘기 했거든요. 얘네들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억해? 아기 때 만나는데 2, 3년 만에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맨날 기억해? 그랬더니 친구가 맨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기들한테. 그때 만났던 비욘세 이모랑은 옛날에 이렇게 지냈고 그래서 제가 어쩌다가 뭐 전화 통화하거나 할 때도 항상 안부 물어보고 해서 얘기를 자주 했어가지고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친구한테도 되게 고마웠고 거의 에어비앤비에 다 같이 사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인 시간들을 보내고 온 거죠. 나중에는 그냥 양쪽 문 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얘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즐거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근데 그때도 어쨌든 카드가 없는 것으로 크게 망하지는 않았다라는 점이고요. 친구가 너무 고맙게 프랑스에서 와인을 항상 사오거든요. 바리바리. 그 병을 하나를 사와가지고 그거는 제가 가 있는 동안에 정원이를 돌봐준 이제 혜영 언니랑 she리 언니랑 같이 좋아하는 술집에서 콜키지를 해가지고 가지고 가서 잘 나눠 먹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정원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최근에 어떤 큰 근황이라고 하면 다음 주가 정원이랑 저랑 만난 지 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9월 14일이 저희가 처음 만난 날이고요. 원래 정원이 생일을 10월 13일이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지민 씨랑 같은 생일이다 이렇게 했다가 제가 핸드폰에 있는 그런 디데이 어플에 처음 만난 날부터도 카운트를 하고 있고 입양하기로 결정이 된 날 또 카운팅을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날을 기념해야 되나 해서 이제 곰곰이 보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제가 정원이를 지금 말하는 정원이는 저희 강아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비욘세를 듣기 시작한 분들은 또 모르실 수 있으니까 제가 임시보호를 하다가 입양하게 된 저희 집 이제 공주님 강아지인데 처음에 정원이를 입양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을 때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감정 중에 하나는 얘는 우리 집을 이미 집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가 얘를 어딘가에 보내는 게 제일 좋은 선택이라고 자꾸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 번이 아니라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입양한 날짜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저처럼 임시보호를 하다가 이어서 그냥 눌러앉게 된 입장에서는 사실 입양이 됐다는 거는 인간들 사이에 어떤 서류가 오가면서 인간 사이에 정해진 약속인 것이고 10월 13일이 입양된 날이라고 해도 정원이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3번, 처음 한 달은 일주일에 3번 근황을 구조자분한테 보내고 그 뒤에는 6개월 동안에 일주일에 한 번, 총 7개월 동안의 근황 공유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입양, 뭐 그전에도 입양이 된 게 맞긴 맞는데 아마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 근황을 보내줘야 되는 서로 간에 약속된 게 있어서 이제 그게 다 완전히 완료되고 나서 동물 등록을 하고 동물 등록이 됐다고 연락이 오고 했던 거를 따지면 언제부터 얘가 우리 집 가족인가를 쾅쾅쾅 하는 인간 사회에서의 기준은 되게 많았던 셈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러면 우리 정원이는 생일이 언제야?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고 3살 때 저한테 왔으니까 어쨌든 우리 가족이 된 시점을 생일로 하자고 마음을 정했을 때 사람 사이에서 정원이 입장에서 임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그런 기간을 생일이라고 생각해서 기념하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면 사실 그렇잖아요. 입양이 확정된 날도 되게 기념할 만하지만 내가 이 친구를 입양하자고 마음먹은 날이 사실 저한테는 더 큰 일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날의 기억이. 결국은 사람에 따라서 입양된 날이 중요한 사람도 있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래서 입양절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입양이 쾅쾅쾅 된 날을 챙기시는 분들도 있고 근황 공유가 끝나서 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계속 사랑했던 건 맞지만 같이 산 것도 맞지만 주변에 결혼한 걸로 봐주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래도 나는 혼인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하겠어라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동물 등록이 된 날이 기념일인가? 이렇게 생각하려면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우리 집에 온 날로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저번 주부터 좀 들기 시작한 거예요. 정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실내에서 생활을 하게 된 거였고 매일매일 쓰다듬어주고 뭐 안아주고 뭐 거의 하루 종일을 같이 지내는 가족이 생기기 시작한 거는 이제 그날이 처음이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날을 가족이 된 날이라고 생각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얼마 전에 저랑
정원이랑 담비 여름이 강아지랑 혜영 언니랑 쉐리 언니랑 다 같이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펫페어를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정원이 리쉬 하나 사고 싶어서 좀 눈여겨봤던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사려고 들어갔는데 거기 있던 어떤 강아지랑 정원이가 그냥 인사를 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에 있던 직원분이 어머 얘네는 어떻게 뭐 아는 사이처럼 이렇게 인사를 잘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서 보호자분이 정원이를 보더니 근데 나는 얘 아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그랬더니 얘 진가잖아요 라고 얘기하면서 정원이의 그 입양되기 전에 임보 강아지 시절을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부터 되게 너무 응원하고 있었고 좋은 가족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동시에 임보자, 그러니까 저죠. 그 당시에 임보하고 있었던 사람이 저니까 임보자분 집으로 입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다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근데 사실 저는 글 쓰시는 거 볼 때마다 입양 홍보 글 쓰시는 거 볼 때마다 얘가 왠지 이 집에 입양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부터 가족이 될 것처럼 봐준 사람들이 지금 이미 이분만 해도 되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얘기한 분들이 워낙 많았어서 겸사겸사 그래 우리는 만났을 때 뭔가 그렇게 될 운명이었나 보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9월 14일로 첫 생일을 앞두고 맞아 생일은 9월 14일이지 싶어가지고 인스타그램이랑 트위터 정원이 계정이 원래 뒤에 생일이 1013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그것도 0914로 바꾸고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면 벌써 생일을 맞게 돼가지고 지금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원래 10월 13일 입양한 날이 생일이야 라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 지민 씨랑 생일이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9월 14일도 제가 대충 이제 알아보니까 지금 마스크걸에 나오고 있는 나나 씨, 볼빨간 사춘기의 안지영 씨, 그리고 봉준호 감독, 어몽길 대장님 이런 또 쟁쟁하신 분들 9월 14일에 태어난 분들도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 정원이도 이렇게 강인하고 멋있는 사람으로 잘 지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또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혹시나 또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뭐 연락처 있고 카톡으로 뭐 보낼 수 있고 이러니까 괜히 생일 선물이라도 보내줘야 되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원이는 정말 뭘 줄 게 없습니다. 정원이는 간식도 거의 많이 뭐 만들어서 주거나 해가지고 펫페어에서 샘플 같은 걸 받아오면 진짜 오래 먹어요. 정원이는 얘가 먹는 음식은 제가 따로 요리를 해서 먹이고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또 다 있거든요. 뭐 패딩이든 우비든 옷도 뭐 워낙 많이 받아가지고 주변 친구들이 안 맞는 옷을 나눔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너무 크면 얘한테 주고 너무 작으면 얘한테 주고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정원이는 정말 필요한 게 없어서 정원이 생일에 아마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일 있었잖아요. 경기도 화성에 있는 번식장, 그러니까 번식을 해서 강아지 공장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파는 곳인데 국가 허가가 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또 팟캐스트로 말로 설명으로 듣더라도 굉장히 저런 기괴한 일이 있어 싶을 정도의 일들이 많았어서 뭐 일일이 얘기하진 않겠지만 너무 많은 개들이 되게 학대받고 사체 처리나 이런 것들도 막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된 일이 많았고 해서 1,400마리가 구조된 일이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근데 처음에 동물단체 몇 군데가 발견을 했을 때는 800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애들은 1,400마리인데 다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뭐 말티즈, 포메라니안 뭐 이런 소위 말하는 품종견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1,400마리를 갑자기 막 구조를 해야 돼서 거의 뭐 동물단체 20군데가 막 연합을 하고 그리고 경기도에서 아예 경기도 도 단위로 구조를 거기서도 한 600마리 정도를 해주셔서 여기저기서 지금 다 찢어져서 그 애들을 갑자기 긴급하게 너무 많은 애들을 받아가지고 단체고 어디고 너무 고생 중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이의 생일을 기념으로 그런 데다 기부를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거의 마음을 정했어가지고 혹시나 김정원의 생일을 같은 마음으로 축하해주고 계시는 분들께서는 아마 정보를 찾기 되게 쉬울 거예요. 카라, 위액트, 유언바, 유행사, K9 레스큐, 라이프, 도로시 지켜줄게, 엔젤 프로젝트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을 들어봤을 만한 크고 작은 단체들이 다 연합을 해서 그 아이들을 다 구조했기 때문에
아마 검색하면 금방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는데 혹시나 정원이에게 축하하는 마음으로 뭔가 작은 선물을 해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직 가족을 찾지 못한 다른 정원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그 단체 쪽으로 해주셔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일일 것 같아요. 사실 정원이를 만약에 입양을 안 했으면 다른 애들을 릴레이로 임시보호를 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저도 이제 가끔 하기 때문에, 물론 정원이가 있어도 임시보호를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저의 생각으로는 정원이는 뭔가 새로운 강아지랑 첫날부터 이렇게 잘 지낸다거나 운동장 같은 데 갔을 때 다른 강아지들이랑 노는 걸 되게 즐거워한다거나 하는 아이가 아니다 보니까 뭐 특별히 뭐 엄청 싫어하고 이런 건 아니라도 좀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성격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정원이를 위주로 돌보면서 지내게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정원이가 없었다면 도움을 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뭐 임시보호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를 정원이 생일 선물로 할 예정이에요. 그렇게 지내고 있고, 요즘에 정원이랑 출근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은 계속 재택근무하는 게 많았다가 요즘에 월수금 이제 회의를 나가고 이제 이런 일이 생기는데, 보통 방송 쪽에서 강아지 데리고 출퇴근을 하는 일이 그렇게 자주 있진 않거든요. 근데 너무 다행히도 너무 감사하게도 같이 일하는 분들이 또 정원이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해가지고 데리고 오셔도 된다 그래갖고 요즘에 신나게 같이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처음으로 이제 회의한다고 이제 오셨던 카메라 감독님 계셨는데 굳이 카메라 감독님 옆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대자로 누워서 잠을 자가지고 점점 더 성격이 태평해지고 있는 정원이를 보면서 1년이 정말 금방 후딱 지나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원이 나름대로는 되게 많은 노력을 하면서 많은 게 바뀌었구나 싶어가지고 요즘에 또 이제 퍼져서 자는 거 보면서 좀 감개무량하고요. 늘 출퇴근을 이제 같이 할 수 있고 이렇다 보니까 오는 길에 중간에 공원 같은데 새길로 새가지고 좀 쉬다가 올 때도 있고 마음 급하지 않게 올 수 있어서 진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랑 방송에서 일하는 분들한테는 팟캐스트 얘기를 거의 아예 안 하기 때문에 듣는 분 계시지 않겠지만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혹시 상암동의 방송가를 지나가는 어떤 누렁이를 보시거든 김정원이 맞다. 제가 보통 산책을 해방촌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상암동을 데려가니까 너무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조금 방송국만 많고 사무실이 많은 데다 보니까 주택단지가 아니니까 그쪽에서 개산책하는 풍경을 볼 일이 없거든요. 그 진짜 정원이밖에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은. 그래서 오늘은 MBC 앞마당에서 산책하고 오늘은 JTBC 잔디밭에서 산책을 하고 오늘은 KBS를 갔다가 이러면서 그 루트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즐겁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2019년쯤에 집에다가 그 연간 계획표 같은 거 있잖아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쫙 이렇게 돼 있는 화이트보드형 달력을 붙여놓고 썼었는데 그게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부활을 했습니다. 일하는 양이 뭐 급속도로 늘었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 출퇴근을 하고 하는 일정 같은 게 전이랑 달라졌는데 그걸 저 혼자 소화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지금은 공개방송이 또 걸려 있으니까 공개방송 자체는 10월 7일에 땡 하고 끝나는 건데, 그러면 언제까지 누구한테는 이걸 넘겨줘야 되고 언제까지 이걸 확인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고, 비욘세도 그 전처럼 계속 재택을 하는 스케줄이면은 한 화요일 수요일쯤 됐을 때 맞다 다음 주에 뭐 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스톡을 쌓아놔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렇다 보니까 오랜만에 벽에 상황판이 복귀를 해가지고 잘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바쁘게 지내면서 새삼 느끼는 거는 난 정말 후라이팬형 인간이구나. 오히려 재택하면서 뭔가 프로젝트를 하나만 했을 때보다 집 상태도 좀 더 좋아진 것 같고, 이거 한 다음에 저걸 해야 돼, 저거 한 다음에 저걸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고, 또 왔다 갔다 몸을 움직이면서 출퇴근을 하니까 좀 더 뭐라 그래야 될까? 기초대사량이 좋아졌는지 근력이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특히 좀 식탐이 많아가지고 바쁘고 막 움직여야 되고 기력을 쓸 일이 많을 때 밥을 대충 먹는 걸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항상 집에 한 솥으로 찌개든 국이든 한 솥을 끓여놓고 급하게 밥을 챙겨 먹어야 한다면 난 맛있게 먹겠다 이런 게 있어서 오늘도 정체불명의 제가 좋아하는 재료를 다 때려 넣은 찌개가 또
비전 양수 냄비에 한가득 들어있어서 오늘도 한바탕 신나게 잘 먹었고요. 그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 또 재미있게 보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도 얘기한 지 좀 오래됐는데 최근에는 그냥 뭐 남들 다 보는 모두가 즐겁게 보고 있는 스트리트 오먼 파이터 시즌2 재밌게 보고 있고 저의 픽은 누구냐? 저는 지금까지는 바다님이랑 커스티님을 너무 좋아해요. 저는 근데 이게 모든 서바이벌에서 그런데 저는 약간 서바이벌에 너무 많은 감정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좀 고요히 난 내 거 한다. 이라는 조금 나름대로의 그분들도 당연히 감정의 파도가 있겠지만 그게 겉으로 이렇게 막 드러나는 타입이기보다는 일단 나는 눈앞에 있는 내 거 한다. 라는 캐릭터를 가진 분들을 좋아하는데 바다님이 진짜 딱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일단 피지컬이나 춤이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멋있고 커스티님은 항상 배틀이나 이런 거 했을 때도 매너 같은 게 좀 배가지고 상대방이 강한 상대여서 졌어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기에서 좀 입덕이 되는 타입이거든요. 아마 그러니까는 프로듀스 101 시즌 1 때도 저는 김세정 씨를 좋아했었고 시즌 2 때는 옹성우 씨를 좋아했었고 그리고 또 언제였지? 김요한 씨가 1등 했던 때가 언제죠? 하여튼 그것도 푸듀였는데 그때도 어딘가 침착해 보이는 김요한 씨도 좀 그랬었던 것 같고 하여튼 그런 페이스가 되게 마음에 들었고요. 그래서 그 두 분을 좋아하고 그리고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베이비 슬링님 무대를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영상 같은 데서는 많이 봤는데 그분이 직접 나온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는데 미공개였다가 나중에 온라인에 올라온 거 보니까 베이비 슬링님이 진짜 너무너무 멋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수우파 시즌 1 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저는 예리님을 고등학교 때 댄싱하이 나올 때부터 되게 좋아하면서 봤는데 그래가지고 저 혼자 막 괜히 수우파 시즌 1 때 되게 흥분하면서 사람들이 예리님이 브레이킹 동작을 하는 거로 가지고 저거는 근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 저건 사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이 양반들아 그럼 뭐 와커도 와킹하지 말고 락킹하는 사람도 락킹하지 마 라는 마음으로 늘 왜 우리 예리한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서 그 방송 끝내고 나서 지금까지도 너무 응원하고 있는데 수우파도 되게 재미있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본 영화는 최근에 영화를 별로 많이 못 봤어서 퀴어 마이 프렌즈를 여러 번 본 거 이외에는 밀수를 봤어요. 저는 또 김혜수 선생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타짜를 너무 어릴 때 재밌게 봤기 때문에 타짜의 프리퀄 같은 느낌도 들고 정마담 프리퀄 같은 느낌도 들고 해가지고 밀수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지금 나오는 영화 중에 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막 바비도 못 봤고 못 본 게 많아가지고 아쉬운데 좀 바쁜 게 지나고 나면 한 다다음 주 정도 되면은 영화를 좀 봐야겠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배구 아시아 선수권이 했어가지고 국가대표 경기를 좀 봤는데 이거는 어떤 뭐 배구 경기에 대한 리뷰나 이런 것들보다도 몇 번 해서 이제 지고 나면은 진출이 확정되고 하는 그 시점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말 화가 났던 거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경기가 남아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경기는 남아있는데 그 다음 단계로 진출 여부가 결정이 났는데 진출이 안 되는 게 확정되고 나니까 중계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아니 언제부터 스포츠가 이렇게 요즘 너무 2023년인데 이건 정말 88올림픽 때나 하던 발상이 아닌가. 진출이 되나 안 되냐만 놓고 중계를 한다는 게 그래서 이게 너무 화가 난다. 다른 나라 유튜브랑 이런 거 해서 봤는데 아무래도 중계해주는 게 한국 해설위원이랑 캐스터가 중계를 해주는 걸 보고 싶잖아요. 근데 뭐 중계를 아예 뭐 다 안 했으면 모를까 하다가 그렇게 됐다는 게 또 화가 나가지고 또 섭섭했고요. 지금 바스락바스락 거리는 소리는 옆에서 김정원 씨가 또 달리는 꿈을 꾸고 있어요. 잠이 들어가지고. 팟캐스트 녹음하는 걸로는 깨지 않더라고요. 정원이는 깨지 않고 나중에 클로징 멘트 할 때쯤에 아마 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얘기를 지금 너무 오래 했는데 그동안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셨던 사연 중에서 소개 안 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사로 함께하고 있는 프리미엄 덴탈 케어 브랜드 테라브레스. 넘버원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 가글 테라브레스로 소중한 치아 건강 잘 지키고 계신가요? 테라브레스도 좋지만 새로운 가글을 경험하고 싶으시다면, 혹은 테라브레스가 잘 맞지 않아서 아직도 정착할 가글을 찾고 계신다면 덴탈 케어에 새로운 활력을 가져다줄 브랜드 웨이큰을 경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웨이큰은 영국 1위 비건 가글로 영국 채식협회로부터 비건 인증을 받았고요. 생분해성 플라스틱 패키지를 사용하며 지구와 나 모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무알콜, 무색소, 무인공향료에 가글답지 않은 아치형의 고급스러운 패키지 디자인까지. 지금 온눌리 스토어에서 프로모션 코드 비혼세를 입력하면 테라브레스를 구입하실 때뿐만 아니라 웨이큰을 구입하실 때도 최저가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비혼세 채널이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수익의 일부는 비혼세 지원금으로 활용됩니다. 최저가 혜택에 더해 비혼세의 힘을 보탤 수 있는 기회까지. 지금 온누리 스토어로 가셔서 결제창 프로모션 코드 입력란에 비혼세 세 글자만 입력해주세요. 하루 24시간 늘 우리 몸에 붙어있는 팬티 편안한가요? 땀이 차서 불편하거나 가려워서 긁은 적 있으신가요? 몸에 딱 붙어서 자국이 난 적은요? 속옷은 몸을 보호하고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 카이토는 생각합니다. 옷이 불편하면 하루 종일 짜증나고 신경 쓰이니까요.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카이톤이 만들었습니다. 카이토는 좋은 원단으로 입었을 때 편안한 속옷을 만듭니다. 소재를 꼭 확인해주세요. 맛있는 음식의 기본은 좋은 재료인 것처럼 좋은 속옷의 기본은 좋은 소재예요. 카이토는 좋은 소재로 우리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속옷을 만듭니다. 공기가 잘 통하도록 여유있게, 피부에 닿는 느낌이 개운하도록, 속바지 없이 팬티 용도로 입을 수 있는 데이라인 걸 쇼츠, 부드러운 텐셀과 공기가 잘 통해서 산뜻한 느낌의 유기농 면은 사계절 만능 아이템이에요. 쫀득하고 도톰한 모달은 생리할 때 입으면 좋습니다. 편안함을 극대화한 나이트라인 쇼츠는 실내복, 잠옷처럼 입을 수 있어요. 퇴근 후 카이톤 쇼츠를 입고 일 생각은 그만! 카이톤 쇼츠와 함께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충분히 쉬어야 다시 힘낼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편안하게 카이톤! 지금 바로 카이톤을 검색해주세요. 비욘세를 방송 밖에서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비욘세닷컴입니다. 방송과 관련된 각종 소식을 확인하거나 청취자분들의 근황과 사연을 보내실 수도 있고요. 청취자 티 팍팍 낼 수 있는 교복 같은 아이템, 비욘세 반소매 리사이클 티셔츠와 이겨내야지 맨투맨 공식 500장 같은 굿즈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다면 비욘세가 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1,000원부터 자유롭게 셀프 청취료도 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 www.behonse.com 비욘세닷컴에 접속하셔서 가장 빠르고 가깝게 팟캐스트 비욘세를 만나보세요. 먼저 익명으로 보내신 어느 한줌이라고 하면서 보내신 분이 계셔가지고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아주 오랜만에 편지를 씁니다. 이번 주는 계속 비가 내리네요. 정원이 산책은 잘 하고 계시나요? 개인적으로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데 실외 배변하는 아이들 생각하면 조금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김정원은 비를 싫어하고 비 오는 것을 싫어하지만
처음에는 그래서 막 난 지하 주차장으로 갈래, 뭐 난 안 있을래, 걸어가지 않을래 이런 게 처음에는 있었는데 근데 정원이의 히스토리를 예전에 자세히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정원이는 3, 4일을 갇혀 있으면 3, 4일을 배변을 참는 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절대 안 한다는 걸 집에서 안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된다 정원아 이겨내야지 하면서 우비도 어떻게 막 챙 있는 걸로도 바꿔보고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은 정원이는 실외 배변을 하더라도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막 집에 오겠다고 막 이렇게 하진 않고 나가서 자기 할 거를 빨리 해결하고 광속으로 돌아서서 들어와요. 근데 그게 정말 정원이의 고마운 점인 것 같아요. 쉬아와 응가는 하고 나서 마지막 응가를 때리자마자 돌아와서 난 지금 집에 갈래. 난 지금 들어갈 거야. 이러면서 들어와서 다행히 정원이는 괜찮은데 다른 친구들은 참 맞아요. 걱정되는 애들이 많죠. 또 막 참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하는 것도 안 하겠다고 보이콧하는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다들 고생이 아주 많으십니다. 어제는 스타벅스에 가서 블랙 글레이즈드 라떼를 사 먹었어요. 가을마다 나오는 시즌 음료인데 제 최애 커피입니다. 위에 올라간 폼이 너무 맛있어요. 가을만 되면 이거 먹고 살찐답니다. 사실 제가 9월에 자격증 시험이 있는데 공부하기를 미루면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공부하기 싫어서 선생님께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공부할 때는 왜 이렇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재미있는 걸까요? 어제는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공부 언제 하지? 제가 요즘 만나는 사람도 없고 수다 떨고 싶어서 쓰는 편지이니 그냥 잡담으로 생각하시고 웃고 지나갔으면 해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N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글 쓰는 일도 하고 있고 뭐 방송 제작하는 일도 하고 있고 팟캐스트도 하고 있고 이것저것 하고 있는데 저의 그 밥벌이를 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약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송 일을 하고 있으면 팟캐스트 편집을 빨리 하고 싶어요. 그리고 팟캐스트 편집을 하고 있으면 편집은 별로고 에세이를 쓰고 싶다. 근데 에세이를 쓰고 있으면 너무 피곤하다. 혼자서 일하는 건 정말 괴로운 거야. 방송팀에 소속해서 동료들이랑 일을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방송국에 가면 집에 가서 팟캐스트 편집이나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같은 엔잡러한테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싫어질 땐 저거를 할 수 있고 저게 싫어질 때쯤에 아니야 이것만 참고 집에 가서 뭘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가지고 스스로를 조금 개미지옥에 빠뜨리면서도 어떻게 생계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이클인데 맞아요. 저도 평소에 뭐 설거지하는 거 너무 싫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는데 오늘 할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너무 바빴는데 갔다 와서 해도 되는데 샤워를 하느니 설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빨리 샤워를 안 하면 지각을 할 수 있는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샤워해야 되는데 하다가 하지만 접시를 씻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면서 식기세척기에 넣어도 되는 것을 괜히 이제 박박 닦아가지고 너는 정말 이게 문제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람 사는 거는 다 비슷한 것 같네요. 먼저 제가 비욘세를 알게 된 경로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몇 년 전쯤에 한창 페미 비혼 유튜버들이 많이 나오던 때가 있었어요. 하말, 럼만, 소근호, 혼삼비결, 한국여자 등 그 당시 TV 프로그램들 보면 알게 모르게 불편한 것들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볼 때는 정말 편하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팟캐스트에도 이런 것들이 있으려나 하고 비혼을 검색했는데 제일 첫 번째로 뜬 게 비욘세였어요. 그때 한 4-5편 정도 올라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 들은 에피소드는 비혼의 경조사 편이었어요. 방송의 결이나 톤이 너무 좋아서 그때부터 구독하고 매일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욘세부터 시작해서 자매 팟캐스트들까지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저는 매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콘텐츠들을 접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면 이러한 알고리즘으로 제가 안전한 울타리 안에 있는 느낌을 받는데 가끔 현실에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마주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 그쵸. 저도 이제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느껴요. 특히 저는 되게 다른 집단에서 일을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던 게 저기에서는 되게 큰일이고 그런 일들이 많아서 맞아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저희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맨날 스노우볼이다. 우리끼리는 되게 이게 당연한 세상이야 라고 얘기하지만 스노우볼이어서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바깥에 있는 세상이 달라라고 느꼈을 때 그걸 좌절하지 않고 아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뿐이고 그거에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스노우볼이지만 마치 비욘세 한 줌단이 한 줌밖에 없어서 한 줌단이라고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청취자분들이
큰 중단인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런 자세가 약간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욘세를 알게 되고 초창기에는 혼세님이나 게스트분들을 그냥 목소리로만 알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만 듣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상상해보고는 했는데 그때 제가 떠올린 이미지를 말해볼게요. 가상 캐스팅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말씀은 목소리만 들었기 때문에 비욘세 에피소드를 나중에 어떤 뭐 드라마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누가 이거를 이 사람의 얼굴을 연기해야 싱크로율이 맞을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단 혼세님, 입 짧은 햇님 목소리 톤이 비슷한가? 왠지 모르겠지만 햇님이 생각났어요. 털털한 말투도 한몫한 듯. 입 짧은 햇님 제가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일단 이분의 어떤 그런 먹성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킹 작가님, 홍진경님 호탕한 웃음소리가 재치있는 입담, 주변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해피바이러스. 저는 이게 홍진경님은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은 게 킹 작가님의 가장 큰 차밍 포인트, 모두가 사랑하는 포인트는 기본 자기가 웃기는 사람이고 자기가 재미있게 말하는 사람이라는 인지도 있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늘 더 웃긴 것 같아요. 홍진경 씨가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분명히 이분은 본인이 예능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인 것 같은데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산하지 않고 나오는데 늘 터지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연습하지 않았는데 터지는 거고 사람 자체가 그냥 웃기고 그게 킹 작가님이랑 되게 비슷해서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혜영 언니, 배우 김서형님 되게 좋아하겠는데? 조곤조곤 우아한 말투와 분위기, 심지가 단단한 사람인 것 같고 검정색 목폴라가 잘 어울릴 것 같음. 오, 실제로는 검정색 목폴라보다는 흰색 셔츠를 좋아합니다. 물론 검정색 목폴라도 잘 어울리겠지만 흰색 셔츠를 타투를 한 게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흰색 셔츠를 좋아하고 잘 입고 있어가지고 언니가 흰색 셔츠가 아닌데 애정하는 옷이라고는 비욘세 티셔츠 정도. 진짜로 이거는 홍보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언니가 정말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짐송님, 배우 이봉련님. 이봉련님이 굉장히 많은 작품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아마 떠오르지 않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 이분 하고 아실 거예요. 어휘에서 느껴지는 지식인의 면모와 야물딱진 이미지, 단발머리일 것 같고 말빨로는 절대 못 이길 것 같음. 묘사가 다 맞는 말이죠. 지식인의 면모 있고 야물딱진 거 맞고 단발머리인 거 맞고 이제 말빨로도 이기기 굉장히 어렵다. 짐송님은 맞는 것 같고 맨님, 최화정님 꾀꼬리 같은 목소리와 매끄러운 진행, 프로 방송인. 왠지 이목구비가 뚜렷할 것 같음. 최하정님도 사실 굉장히 오래 롱런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다는 점과 그리고 이분 약간 쪼가 있잖아요. 이분의 정확한 캐릭터의 목소리 톤이 있어가지고 뭔가 입덕을 하고 나면 그것만 듣고 있어도 그 유지되는 비슷한 톤만 듣고 있어도 내용이 뭐든 간에 좀 안심되는 게 있는데 그것도 맨님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크크크크크 제가 써놓고도 어이가 없네요. 상상하기를 좋아하는 N입니다. 그냥 웃고 지나가 주세요. 내일이면 또 목요일입니다. 일주일이 왜 이리 빨리 가는지. 비욘세와 큰일녀 드물지만 밀림의 왕까지 모두 업로드가 목요일이라 비욘세는 금요일입니다. 비욘세는 금요일인데 아마 이분이 야행성이시기 때문에 자정으로 넘어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모든 업로드가 목요일이라 제게 목요일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혼세님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방송 업로드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닐 텐데 혼세님이 어떤 마음으로 매주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하실지 어렴풋이 짐작이 가서 더 감사드려요. 힘드시면 언제든 쉬어 가셔도 돼요. 다만 꼭 돌아온다는 약속만 해주세요. 혼세님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정원이와 함께 100년 해로하시길 바랄게요. 항상 행복하시고 만수무강하시길, 적게 일하고 많이 버시길,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길 너무 좋다. 바라면서 이만 줄일게요. 참 곧 있을 공개방송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 자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만 줄일게요. 여름의 끝 무렵 어느 한 줌 올림 나의 아이패드에서 보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이패드로 이 긴 글을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근데 그렇겠네요. 제 뭐 인스타나 이런 거를 찾아보시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을 테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예전에 청취자분이 그러셨는데 좀 더 약간 개성 있는 느낌을 생각했는데
좀 아나운서같이 단아한 좀 단정한 느낌이어서 조금 실망했다 같은 느낌의 이런 분이 하신 적이 있는데, 심지어 제가 이렇게 노란 머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진짜 늘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겼겠지? 이런 걸 생각을 많이 안 해봤는데, 이것도 다음에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나는 비욘세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는 분들 있으시면 게스트분들 포함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또 다음에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 안전한 일반인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미 땅 서부 어딘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에서 자아분열을 겪고 있는 완벽한 일반인입니다. 이 편지는 비욘세에 대한 러브레터이자 스스로에 대해 새롭게 깨닫게 된 30대 비혼 여성의 넋두리가 될 거랍니다. 비욘세를 들으면 혼자 사는 작은 공간에 모국어로 도란도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이 놀라운 느낌이 들어서일까요? 마음이 심란할 때마다 비욘세를 찾아 듣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니 정말로 왜 이렇게까지 비욘세의 마음이 가는 걸까? 하며 각을 잡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규진님께서 출연하신 최근의 에피소드와 오래전 굉장히 많은 게스트들이 함께한 욕망 특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 소개를 다시 해보자면, 저는 성인이 되어 외국으로 넘어와 외국인의 신분으로 일하며 한국계나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과 연애를 하다가 이혼을 겪고 8명의 구성원이 있는 이제 채팅방에 있다고 하시는데, 그중 5명이 에이섹슈얼 레즈비언, 젠더 퀴어 바이섹슈얼, 바이섹슈얼 폴리아모러스, 레즈비언, 에이섹슈얼 바이인 채팅방에서 시스젠더 헤테로섹슈얼 포지션을 맡고 있는 완전한 일반인, 컴플리틀리 노멀입니다. 아유, 또 굉장하네요. 이 닉네임은 소수자가 다수인 제 단체 채팅방에서의 닉네임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있는 채팅방에는 얘기하신 대로 에이섹슈얼 레즈비언, 뭐 젠더 퀴어 바이섹슈얼, 에이섹슈얼 바이 이런 분들이 쭉 있으니까 여기 안에서는 나는 그래도 농담처럼 완전한 일반인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적어놓고 보니 새삼 여러모로 굉장하네요. 이렇게 써두니 무지갯빛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최근에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저 스스로를 정상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저 오픈마인드인 일반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답니다. 왜냐하면 저는 같은 도시의 기혼자 한국 사람들과도 자주 교류하고, 한국에서 한국적 정상성의 예시 같은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과도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며 그들의 삶을 공감하고 지내왔기 때문이죠. 그러다 오랜만에 한국을 방문할 일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오랜 친구인 앤을 만났다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남편이랑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우리 아들이 나중에 남자친구를 데려오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난 걔 안 볼 거야 라는 거야. 그럼 당신은 어쩔 건데? 라고 묻길래 나는 슬프지만 어쩔 수 없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라고 대답했어. 라는 얘기를 이제 친구인 앤님이 말씀하셨다는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차마 나 한국 들어오기 직전에도 게이 커플이랑 아침에 클라이밍하고 레즈비언 친구들이랑 브런치 먹고 폴리아모러스 커플이 바에서 각자 다른 사람들한테 플러팅하는 거 보다 왔는데 라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이야기도 아니고 제 지인들에 대한 이야기인데도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스스로를 진부적인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는 앤에게조차 쉽게 이런 이야기를 말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보면서 내 일상이 정상성에서 꽤 많이 벗어나 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한국에 가기 전까지만 해도 이곳의 퀴어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친구들이 뿜어내는 에너지 감당하기 힘들다 라고 느끼며 살아왔던 저였건만, 한국적 정상성을 잠시 재경험하는 동안 숨이 턱 막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제 자신의 삶도 아니고 그저 제가 어울리는 사람들의 삶일 뿐인데도 이렇게 뭔가에 짓눌리는 느낌이었는데, 자기 스스로에 대해 마음 놓고 언급할 수 없는 삶을 살아왔거나 살아가고 있는 소수자들의 삶은 과연 얼마나 불필요한 스트레스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제 퀴어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일반인, 이제 그 일반인의 따옴표를 넣으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일반이라고 생각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사회적으로 일반인이라는 말을 듣는 스스로에 대한 얘기를 이제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나 일반인에 가까운 삶을 사는지 혹은 얼마나 많은 일반인 친구들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제 일반인 친구들은 제가 얼마나 퀴어들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정상성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 바깥의 사람들 모두의 삶에 다리를 걸치고 있는 저로서는 대체 나는 무엇인가 하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었달까요?
이 와중에 규진님 에피소드에서 비혼인과 임신한 레즈비언이 어쩌다 한 카테고리로 묶이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하나로 묶이나 봐요 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과 레즈비언이 가장 평범한 자기소개였던 욕망 에피소드, 이게 아마 혜영 언니랑 홍승은 작가님이랑 이제 다 같이 나와가지고 욕망 에피소드 얘기했던 거랑, 그 전 에피소드는 얼마 전에 김규진님 나오셨던 규진이어스님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참고로 예쁜 딸을 순산하셨죠? 듣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규진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에피소드를 다시 들으며 무릎을 탁 쳤었던 거죠. 비욘세가 딱 내 삶 같은 곳이었구나. 온갖 다양한 소수자성이 한데 모여있는 바로 그런 곳. 내 삶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면을 드러내도 내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곳. 내가 완전한 일반인일 수 있는 곳. 비욘세는 그런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나 애정이 뿜뿜 뿜어져 올라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마음 놓고 숨을 터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고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비욘세를 들을 때면 결이 맞는 좋은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는 기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떠올리면 웃음이 나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혼세님, 모든 게스트분들, 사연을 보내주시는 한줌단 여러분, 그리고 함께 물개박수 치면서 팟캐스트 듣고 있을 모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 해방촌에 살면, 그리고 해방촌 안에서도 해방촌도 한 덩어리가 아니니까 여러 친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저번 주 토요일에도 쉐리 언니랑 혜영 언니랑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동네에 드랙 브런치 하는, 브런치 겸 대낮에 드랙쇼 하면서 미모사 무제한으로 주는 행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같이 보고 오고, 저희도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면은 뭐 손잡고 다니고 있는 동성 커플이나 이런 거를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 동네에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커밍아웃이나 이런 것도 그런 걸 말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에서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왜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있는데 이미 그 안에 커밍아웃한 친구가 있고, 커밍아웃해서 와가지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통 다른 커플들이 하는 것처럼 애정행각을 하고 있는 뭐 동성애 커플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런 집단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얘들아 나 할 말 있어 하고 커밍아웃을 하진 않잖아요. 근데 해방촌은 좀 그런 동네거든요. 그거를 서로 얘기할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고, 제가 있는 주변 친구들의 분위기 같은 경우에는 퀴어 프렌들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그런 걸 소개하는 거에 별로 의미를 못 느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친구의 친구가 들어왔을 때도 얘의 성향에 대해서 별로 궁금해하지도 않지만, 그거를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예를 들면 뭐 요즘에 내가 뭐 틴더로 이런 사람을 찾고 있어, 뭐 연애를 하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할 때도 굳이 그거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제가 친구들한테 있잖아 나 요즘에 뭐를 시작했는데 맞다 근데 나는 남자 좋아하거든 이라고 얘기하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연애 상담이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각자 말을 한마디씩 얹기 시작했는데 근데 내가 옛날에 만나던 사람이 있잖아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있는 일 중에 성별 때문에 일어난 일이 되게 중요한 걸 차지할 때는 처음 보는 친구들이 섞여 있으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니면 얘기를 잘 안 하는 분위기인데, 그런 데에 있다가 저도 다른 데서 어쩌다가 얘기를 들을 때 저도 약간 이분이랑 조금 비슷한 경험인 건, 차라리 내 얘기면은 아니야 이건 이래 저건 저래를 할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집단에서 한 명으로 듣고 있는데 앞에서 사람들끼리 막 얘기를 하는데 그때 그렇게 자각을 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 있지, 심지어 많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가지고 아마 비슷한 느낌을 가지시기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하나 했었는데, 비욘세 사연을 보내는 분들은 좀 어떤 분들이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생각보다 비혼이신 분들만 보내는 건 아니고, 왜 우리가 영화 퀴어 마이 프렌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다 퀴어한 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퀴어라는 말의 원래 어원은 약간 어딘가 별종인 이상한, 약간 이런 데에서 그 퀴어라는 말 자체는 시작이 된 거니까,
그냥 우리가 쉽게 퀴어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회가 말하는 시스젠더 헤테로 바깥에 있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더 넓게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나 그런 면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친구들이 5명이 있으면은 얘는 퀴어인데 나는 퀴어는 아니지만 4명은 다 공통적으로 이거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특징이 나한테는 없다거나 그런 게 다 수건 돌리기처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있는 거잖아요. 근데 비욘세는 어떤 분들이 많이 뭐 들으시고 사연을 보내시냐라고 얘기했을 때 생각보다 정상적이라고 남들이 말하는 원 안에 있는 게 편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들으시기도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 그게 나한테는 별 문제가 아닌데 늘 그게 좀 이상하다는 시선을 받아왔었고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그거를 막 서로 알릴 필요도 없지만 내가 나인 채로 있어도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듣는 것 같다는 얘기를 했는데 왜냐면 저 스스로가 거기서 느끼는 안정감이 엄청 많이 있거든요. 이렇게 사연 보내시거나 이런저런 얘기를 들을 때, 아, 맞아. 뭔가 이렇게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이라면은 나의 정체성이랑 겹치는 부분이 많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뭔가 저도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얘기를 나눌 때는 나까지 받아들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들으시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비슷한 안도감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나는 이래서 비욘세를 좋아해 라고 얘기하셨지만 저는 그러니까 비욘세를 계속하고 있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꽤 오래전에 비욘세를 하고 있을 때 회의하는 자리에서 와, 요즘도 이런 대화를 해? 싶은 얘기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제가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내 팟캐스트랑 거기서 게스트들이랑 얘기할 때나 아니면 사연 받을 때는 이런 게 전혀 문제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고 있고 우리는 감히 저런 말을 되게 문제거리가 될 만한 발언이다라고 생각해서 아무도 안 하는데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무렇지 않게 지금도 되고 있고 거기에서 제가 뭔가 이걸 막 뚫고 들어가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할 수 없을 때 와, 빨리 집에 가서 일러야지, 팟캐스트에서 얘기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느낌으로 저도 만들고 있어가지고 비슷한 거를 좀 공유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연 보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은 유연희님 사연이에요.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들어왔는데 제가 사연 보내실 때 써있는 닉네임은 그냥 사연 보내기로 보내셨기 때문에 읽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읽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이렇게 실명이 들어오면 읽어도 되나 싶다가도 그렇다고 또 제 마음대로 이거를 모자이크 처리를 자체적으로 하기에도 뭔가 이런 샤라웃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가지고 유연희님이 보내주셨고 참고로 만약에 나는 이름이 따로 뭐 이메일이든 어디에 뜨더라도 익명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체크를 해서 적어주시면 늘 그거대로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비욘세 홈페이지 게시판이랑 다르게 그냥 설정되어 있는 게 디폴트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뭐라고 읽어주세요라고 따로 말씀을 안 하시면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라고 읽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쨌든 이분 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혼세님. 항상 혼세님 팟캐스트를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이번에 혜영 언니 베트남 편을 듣고 베트남에서 살고 있는 외노자로 너무 반갑고 또한 혜영 언니가 왔다 가셨다고 하니 너무 설레어서 언니가 다녀간 곳을 보기 위해 게시물을 확인하러 비욘세닷컴에 들어왔다가 회원가입하고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45살 여성으로 혼자 베트남에서 일한 지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와, 항상 혼세님의 팟캐스트 들으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있는 청취자로 조용히 듣고만 있다가 불쑥 글을 남기고 갑니다. 오랫동안 팟캐스트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해외에서 보내주신 분들이 되게 많으시네요. 아무래도 해외에서는 한국어로 조잘되는 거를 이제 듣고 싶은데 내가 조잘되지 않으면 조잘되는 거를 들을 일이 별로 없는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들으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저도 여행 중에 막 외국어로 눈치 보면서 얘기하다가 숙소 돌아오면 팟캐스트 확 틀어버릴 때 있거든요.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걸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혜영 언니 맛집이라고 된 거를
구글 지도에 핀을 다 박아 놓으셨는데 그것도 캡처해서 보내주셔가지고 그거는 그 캡처한 화면을 제가 혜원 언니한테 보내드렸거든요. 언니 이렇게 뭐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한 번씩 같이 가볼 마음이 있으시대 하면서 이렇게 저장까지 해놓으셨어 하니까 언니가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끔 아까 읽었던 분들도 그렇고 해외에 사시는 분들 사는 얘기도 한 번씩 들려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비혼인 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늘 제가 궁금해하기 때문에 다음에 근황 사연도 같이 보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짧은 건데 사실 사연은 아닌데 마지막에 마무리로 이제 하나 읽어야겠다 싶었던 건 뭐냐면은 보람의 셜록님께서 비욘세닷컴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이걸 올리신 시간이 새벽 5시예요. 근데 아니 혼세님 이 시간에 업로드라니 지금까지 편집하신 건가요? 애플워치가 울리길래 잉? 지금 울릴 게 뭐가 있지? 했는데 뉴 에피가 떴네요. 키득키득. 아침 수영 가기 귀찮아서 민기적대고 있었는데 수영 가는 길에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제가 비욘세를 팟빵, 스포티파이,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는 직접 올리고 애플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팟빵에 올리면 그 RSS 피드로 애플 팟캐스트에서 연동을 해서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팟빵에다 업로드를 하면은 애플은 제가 올리는 게 아니고 팟빵에 있는 그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다가 걸릴 때쯤이 올라오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상 자정에 올리는데 애플 팟캐스트는 그게 주기가 좀 늦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이때는 좀 그 시간에 올라온 것 같고 그리고 아마 이게 올라왔습니다라고 알림이 오는 시간은 조금 더 아마 딜레이가 있을 거예요. 그때 올라올 때쯤에 들어가서 보면은 뿅 하고 올라왔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또 푸시 알림이 오는 거는 또 시간이 좀 걸려서 네이버 오디오 클립 같은 경우에도 팟빵보다는 푸시가 늦게 오고 팟빵도 푸시 알림 자체는 업로드 직후에 가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여러분. 새벽 5시까지 편집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런 일들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자정을 지키게 된 게 너무 좋은 게 뭐 아침 업로드거나 막 이랬으면 진짜 전날 막 새벽에 시작해서 막 못 자고 눈 뜨고 이럴 때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최근이 아니라 꽤 오래전부터 자정 업로드를 하게 된 이후부터는 그냥 자정에 잘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막 철야를 한다거나 그런 건 없고 근데 물론 목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넘어가는 저녁 시간은 그냥 늘 뻥 비어있고 이제 없는 채로 지내고 있기는 하지만 근데 그래도 새벽에 이렇게 고생하는 일 없어가지고 여러분 너무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내일 또 대전을 왔다 갔다 하는 일도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아마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것 같은데 저는 가끔 청취자분들 이렇게 편지 보내주시는 거 읽고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무슨 에세이 구독하는 거 읽듯이 항상 늘 읽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다른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청취자분들도 워낙에 많으시다 보니까 근근히 근황 보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묶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한 4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최근 근황을 이야기하는 사연 소개하게 될 거고 아니면 게스트분이랑 맞는 근황이 있으면 게스트분이랑 같이 얘기할 만한 청취자분들 근황이 있으면 이제 오프닝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연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연 그리고 광고 문의 그리고 비욘세 공식 굿즈는 늘 비욘세.com www.behonse.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메일도 열려 있어서 behonses@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다음 달에 이제 공개 방송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슬슬 저희도 그날 오시는 분들한테 선물 주고 싶으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광고 넣고 싶은 분들 문의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문의하려고 했는데 아직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behonsas@gmail.com이나 아니면은 www.beyonce.com으로 들어오셔가지고 후원 문의, 뭐 현물 협찬 같은 것도 괜찮고 선물을 주고 싶다 한다면 그런 것도 괜찮고 아니면 중간에 아예 저희가 라이브로 광고 문구 읽어드리고 하는 것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문의 주셔도 좋겠고요. 타이틀 스폰서도 비욘세는 열려 있으니까 먼저 이메일이나 비욘세.com으로 문의 주시면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고는 있지만 사실 제가 지금 이메일 답장하는 날을 지금 좀 정해놓고 있어가지고 내일은 답장을 못 보낸 분들한테도 꼭 답장을 보내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다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이번 주에 좀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혼자서 잔잔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너무 소중한데 내일부터 또 신나게 다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바쁠수록 잘 챙겨 먹으면서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더 싱글 레이디, 싱글 피플이 말하는 비혼의 세상 비혼세. 저는 큰 이변이 없다면 이제 바쁜 일들을 슬슬 쳐내고 괜찮은 스케줄로 복귀 중이신 마포만두 작가님을 잡아와서 마포만두 작가님을 잡아와가지고 처음으로 비욘세의 역사상 처음으로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1대1 녹음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주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가지고 혹시 뭐 가족이든 친구든 나누고 싶은 얘기나 경험담이 있으면 또 보내주시면 저희가 같이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포만두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도 편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녹음할 때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녹음이 언제로 잡혀있냐면 9월 13일 수요일 녹음이기 때문에 9월 12일 화요일 밤까지만 보내주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상실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경험한 적이 있거나 그런 분들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마포만두 작가님한테 궁금한 것들 보내주시면 마포만두 작가님이랑 같이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혼자 사세요.